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빗물을 튀기며 오늘도 달리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뻥바로 뻥뻥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일본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이어서 시사평론계 루이 암스트롱. 서정 변호사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주룩주룩 귀가 뭐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런 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학교의 결론,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5글자로 듣겠습니다. 추첨해서요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오늘 보니까 70% 넘긴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운영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신뢰 수준은 95%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27.5%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6%가 오른 70.1%가 나왔는데요. 해당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70%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긍정평가는 2주 연속 30%선이 무너져서 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게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더 많이 좀 화를 내셨어요. 화를 냈다고 제가 표현하는 부정평가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유는 국가안보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에서 어떻게 미국 의전서의 3위잖아요. 3위인 펠로시 의장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그렇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느냐. 예. 중국 눈치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마저도 지지를 좀 철회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청취자께서 봉보로 봉봉 극도 지각 거의 10초 전에 청아같이 뛰어들어셔가지고 역시 저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날렵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하고 지각하고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증인? 자, 서정욱 변호사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게 국정 동력의 원천은 국민의 지지 여론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그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뭔가 이게 그 여론의 반전을 위해서 이제 그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 뜻을 어디 있는지 좀 더 살피면서 국정의 그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목소리에 좀 힘이 없어 보여요. 네? 아닙니다. 지지율과 연동돼 있나요? 서정욱 변호사 목소리가. 요즘 저 보수 패널 분들 뭐 TV 라디오 출연하신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 저는 이게 초니까요. 네. 이게 만약에 임기가 중반 이후면 백약이 무효인데요. 정권 초기 때문에 아직 100일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반전의 계기가 온다고 봅니다. 예, 알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아니 집권 초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여당의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나중에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현재의 문제를 보는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걸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보실 때는 지금의 스타일을 그렇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휴가 마치고 오늘 오전에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도 스태핑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들어올 때 기자들이 서 있다가 인적 쇄신 있냐 이런 예정에 있느냐 이런 기자들 질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자, 제 교수님, 예. 인적 쇄신 없이 민생 경제에 집중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약식 기자회견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휴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미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인적 쇄신 없이 간다 이런 기류가 강했었는데 계속해서 20%대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고 아마 조언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인적 쇄신 일정 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나의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그냥 논란이 되고 있는 박순애 장관 한 명 정도 경질하는 것으로 인적 쇄신을 끝내면 저는 그 이 후폭풍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고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소폭 정도의 개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최진봉 교수께서 인적 쇄신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한 분만 갖고도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봐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면 전환 대응? 저도 이게 필요하고요. 김건희 여사 빼고 다 바꾸라. 이렇게 제가 조언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게 바꾸면 안 되죠. 옛날에 이건희 회장도 이게 부인 빼고 다 바꾸라 했잖아요. 청와대의 그 김대기 실장 기자들 보고 이게 나 알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내각의 한덕수 총리 존재감이 책임 총리로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내 권성동, 장제원 이게 윤핵관들 있잖아요. 진짜 이게 백의종군으로 제대로 이게 이선 후퇴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당정청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진봉 교수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때요? 오늘 뭐 사퇴한다는 얘기가 들릴 거라는 등 안 될 거라는 등 이야기 전망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아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 예, 그러나 뭐 경질이죠. 뭐 형식은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지만 뭐 누가 봐도 이건 경질이고요. 아마 이제 왜 그러냐면 내일 교육위원회가 열려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사퇴를 안 하면 내일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출석하면 국회 출석을 네, 국회 출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질문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박순애 장관의 자진 사퇴 쪽으로 아마 기류가 변한 것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전면적인 쇄신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박순애 장관 한 명 정도로 경질해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건 오판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대학교 교수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과정을 전면 공개해라 이렇게 나섰어요. 네, 전면 공개하는 거 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문의 검증은 공개적으로 학술적으로 이게 하면 돼요. 이걸 이게 숨길 이유도 없고요. 다만 이게 저도 대학 교수도 하고 제가 논문도 많이 써봤지만 어떤 게 논문이라는 게 그냥 기계가 판단해서 표절률 이것만 가지고 이거는 지엽적인 거고요. 진짜 이게 핵심이 독창적이냐 아니냐 주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사람이 된다 봐요. 기계가 할 수는 없거든요. 기계가 1차로 돌려보지만 얼마나 뺏겼는지 따라서 저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정말 이게 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심사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공개해라.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 교수까지 하셨는데 기계가 돌려서 표절로 나온 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표절 자체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게 표절이죠. 그게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독창성,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의 연구 실적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한 사람의 이름이나 아니면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연구 부정이에요. 그건 뭐 어떤 연구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얘기에 발견됐다고 하면 표절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정확한 문제고요. 이거는 표절로서 논문으로서 가치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자, 이 자신이 김건희 논문 표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흉명여대 교수죠. 구현상 교수의 목소리 오늘 방송 출연했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고찰 부분 2장에 해당되는 전 부분이 그대로 베껴쓰기를 안 걸러질 수 없는 반드시 해명될 수밖에 없는 표절
이런 판정이 났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났다는 것은 검증을 제대로 안 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교를 하나 하자면 국립공원에 들어가가지고 버섯을 채취하면은 그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버섯은. 예. 개인이 그걸 채취해 가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공공재, 우리 모두의 것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사유화하면, 훔쳐가면, 표절하면 결국은 그것은 그와 같은 똑같은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논문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버섯과 같은 공공재다. 이런 주장이에요, 구현상 교수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공재라고 하는 건 논문이라고 하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인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논문을 쓰거나 뭐 서 변호사가 논문을 써서 그게 발표가 됐어요. 그럼 그건 인용해도 뭐 예를 들면 인용했다고 돈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상표권을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공공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인용할 때는 반드시 어느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왔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논문에 쓰는 방식이고요. 근데 그런 방식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거를 인용을 했는데 인용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용을 했으면 이게 내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연구한 내용을 내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지식이다 하는 부분을 표현해 줘야 돼요. 네. 특히 이론적 배경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논문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이런 배경이 왜 어디에 있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논문의 논리는 어떻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밝혔어야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자기 것인 것처럼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첨언을 하자면 기자들도 뭐 리포트라든가 기사 쓸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그거 다 누구고 그거 직함 다 밝혀야죠. 밝히잖아요. 예, 전문가 맞습니다. 의견 들을 때.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좀 봅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학교의 결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5글자로 받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피스러워, 기가 막힌다, 뻔한 거짓말, 중등생 논문, 정의 사회냐, 권력 눈치 봄, 썩은 상아탑, 눈뜬 장님들, 눈가림 아웅, 봐줄 걸 봐줘. 청취자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예, 많이 걸러서 그나마 이렇게 소개해서 올린 걸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역순회 경선에서 뭐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틀간 누적 투표율을 보면 74.15%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박용진 의원이 2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훈식 네. 후보가 약 4% 5% 정도 이 정도 그래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의 대표 선출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선정익 같고. 변호사님. 자, 민주당 경선 사상 역대 최다 득표율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배경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세 가지로요. 네. 첫째는 이게 그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그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일수록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친문이 조각조각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김경수 의원에게 구속됨으로써 구심점이 없어요. 친문이. 그래서 이제 그 친문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박용진이나 강훈식 이분이 개인 경쟁력이 약합니다. 제가 알기로 박용진 이분도 방송은 많이 했지만 실제 정의당에서부터 와서 핵심 지지층도 없고 강훈식은 손학규 안희정계죠. 그래서 이제 그 좀 개인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세 가지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자, 2위인 박용진 후보가 이틀간 20%가 넘는 득표율을 얻은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더 박용진 의원 자체는 커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봐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두 분을 합쳐도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득표수를 보면 70%가 넘어요. 단일화 효과가 없어요. 단일화 한들 저 두 분을 그냥 산술적으로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친다 하더라도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단일화할 명분이 없습니다. 박용진 후보도 물론 뭐 단일화하고 싶어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로 단일화하겠어요. 해서 뭐 지금 봐서 본인으로 단일화 될 가능성도 낮고 해봐야 별 성과도 없는 단일화는 제가 볼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똑같은 게 결론입니다. 네. 안 될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 게시판에 당원 제80조의 변경 또는 삭제 요구 청원을 올려 논란인데요.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냐 당 안팎에서 이제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원 제80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 대표가 기소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부정부패 사건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순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그 뭐랄까요? 검찰이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당무를 정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서정 변호사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법이라는 거는 이게 그 일반적이라지 위인설법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게 법을 떠도 고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금 이게 어차피 지금 규정도요. 윤리심판원에서 사망을 보면 어떤 이게 그 정치 탄압이 분명할 때는 정지 안 할 수 있는 조항이 사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리심판원 외부도 있고 친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 해가지고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에도 기소되면 정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깨끗한 부패 반부패 민주당이 이렇게 특정을 위한 개정 이건 아주 문제 있다 봐요. 네. 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 결론에 대한 여러분들의 5글자 생각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에 침 발라 논문 참 쉽네. 공정의 추태. 권력 하수인. 그래서 좋냐. 국제적 망신. 박사 반납표. 건의대로 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많이 걸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납점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비상 상황 수습할 인사라고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이게 책임자라고는 안 봅니다. 오히려 본인도 이게 책임이 많고요. 오히려 저는 외부의 강력한 어떤 이게 외부 인사 있잖아요. 혁신을 주도할 네. 뭐 박주선 의원이든 김병준 위원장이든 이런 분이 낫지 않았나. 당내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꼭 이게 요직을 맡아가지고 자기 책임을 이게 덮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요. 내일 저 뽑는 거죠? 9일날. 그죠?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짧게 하고 넘어가면 네. 왜 그럼 당원 그걸 바꾸려고 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이시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이재명 의원의 대표직을 수행 못하게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기소라고 하는 건 법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재판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검찰 공화기로 소위 얘기하는 검찰 중심의 인사가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과 타겟을 가지고서 하게 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주호영 의원이 실제로 비상상황을 수습할 인사라고 보지 않아요. 다만 그럼 왜 주호영을 선택했냐? 지금의 비대위는 그냥 수습이에요. 수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전당대회 준비하는 겁니다. 혁신 전혀 못해요. 그 정도 일이라고 하면 제가 주호영 의원이 하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신 두 분은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면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라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내일 비대위원장 임명 의결이 되는 즉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거라는 얘기 나오던데요. 뭐 저는 이제 그 불감청 고소원으로 봐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면 고맙다. 제가 이게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요. 이혼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재판 걸어오면요 완전히 헤어지기 좋습니다. 미련도 없이. 그래서는 깔끔하게 가처분 걸고 네. 패소하면 깨끗하게 이혼해서 당을 나가서 신당 차리든지 말든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다. 네. 이게 깨끗한 정리로 봐요. 아, 오늘도 또 불감청 고소원 어려운 또 고사성어를 인용해 주시고. 말든지. 자,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네. 13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일단 뭐 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결국 이제 본인이 이거 신청하면서 이게 불법이다. 지금 모든 비대위로 가는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고 본인은 희생양이다.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짜고 본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일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정욱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요? 그거야 뭐 이게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원외에서 유승민, 김용태 최고위원 뭐 이 정도 몇 명 가겠죠.
뭐 정치권에 저는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되고 아무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말에 동의하지만 하나 더 붙이면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낮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동의하십니까? 총선 앞두고서 배지들 안 간다 봅니다. 갑니다. 현역들은 두고 보세요. 안 간다. 간다, 안 만약에 간다? 지지율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요. 예. 총선 앞두고서는 이합지산 일어날 수 있고 신당 창당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사람 많을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5글자입니다. 애들 배울라 틀어진 양심 그게 박사인가 뭘 받았길래 그들의 세상 컨닝 페이퍼. 네. 자 문자 보내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평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아니라 국민대 결론 두 분도 5글자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웃긴다 정말. 봉 교수님 땡벌인데 톡 쏘는 맛이 없어요. 내가 뭐 사이다야? 왜 이러세요 나한테. 사이다냐고. 땡벌인데 사이다 맛이 없다. 예.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이재명은 요. 난감하네. 5글자인데요. 이재명은 요. 아 그렇게 난감하겠네. 이재명 의원도 뭐 표절한 거 있나요? 갇혔는데 너무 갇혔네. 표절이 들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반납을 했어요 논문을 하기를. 반납하면 예, 용서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납- 하겠습니다. 예. 자 정치 파벌 마시니까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